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오늘의 투자 전략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9시 20분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핵심 메인 재료로 채워 담은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면서 오늘의 투자 전략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밀키트 채워주실 김연홍 전문가님 오늘부터 새롭게 함께하게 될 텐데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김연홍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도 마련해 뒀는데요.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샵 3989번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로 김연홍 혹은 밀키트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더 가까이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제 우리 국내 시장 장바구니부터 리뷰해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미국 시장은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지만 우리 시장 그래도 선방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어제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연준 위원들 간의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제한된 영향이 국내 시장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반도체와 통신, 디지털 업종이 강세를 띠면서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에 대비해서 더 강하게 올랐습니다. 워렌 버핏이 CEO로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 주식을 대거 사들였다는 소식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확대되면서 반도체주들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환율은 8원 30점 떨어지면서 하루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글로벌 달러 인덱스는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역외에서 달러가 매도 우위를 보였고 국내 증시가 상승하면서 전날 올랐던 부분 그 이상을 반납했습니다. 오후 1시 이후부터 뚜렷한 내림세를 보이면서 1317원 선에서 마쳤습니다. 지수 자세히 보시면은 코스피는 장중 내내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했는데요. 최저 2463선까지 빠지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0.23% 올리면서 248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의 흐름은 그야말로 전약 후강이었는데요. 보합권에서 출발해서 1고점으로 마쳤습니다. 2% 넘게 올리면서 744포인트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수급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만 3천억 넘는 사자세에 나섰고 외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지수의 추가 상승을 저지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반면에 반대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개인이 2,200억 넘는 매도 우위 포지션을 가져갔고 외국인이 1,500억 그리고 기관이 850억 넘게 사들이면서 코스닥 지수를 강하게 밀어 올렸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발표된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 또한 CPI와 같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만연했습니다. 다만 오후 들어서 러시아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폴란드에 떨어졌다는 소식에 다우와 S&P 500 지수는 장중 한때 하락세로 전환하기도 하는 등 오름폭이 축소됐습니다. 지난달 PPI 상승률은 전월 대비 0.2%를 기록하면서 전망치였던 0.4% 상승을 밑돌았습니다. 지난 7월과 8월 두 달 연속 주춤하면서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다가 9월 들어서 상승으로 돌아섰었는데 다시 조금씩 물가가 진정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로는 힘을 받았습니다. 현재 시장은 연준이 다음 달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올릴 확률을 80%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연준의 피복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3.7% 수준까지 하락했고 2년물 국채금리는 4.4%까지 내려왔습니다.
CPI 발표 당시에는 못 미치지만 장중 내내 증시는 강세 압력을 받았습니다. 다우지수 0.17% 올리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1.45%, S&P 500이 0.87% 오름세로 장 마감했습니다. 그럼 자리 옮겨서 김현웅 전문가님과 어제 시장 그리고 오늘 시장 투자 전략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저희 오늘부터 새로운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김현웅 전문가님 여러분의 투자 전략 밀키트 꼼꼼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나와 계시는데요. 앞으로 수요일과 목요일 함께할 예정입니다. 우리 전문가님 이번 시청자분들께 첫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 쌀쌀하지만 맑은 아침입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그 시장 직접 따라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간편하고 쉽게 시장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시장에서 인정된 가치를 여러분께서 매매하실 수 있도록 그 때를 알려드리는 밸류 타이머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현웅 전문가님 이제 매매할 타이밍 네. 정확하게 알려주시러 오셨습니다. 저희 팍스 밀키트에서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아침 8시 30분에 정확하게 이제 함께 하실 테니까요. 지켜봐 주시면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준비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볼게요. 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번호는 샵 3989번이고요. 김현홍 혹은 밀키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방송에서보다 더 자세한 투자 얘기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우선 좀 미국장 얘기부터 간단하게 시작을 해볼게요. 어젯밤에 10월 생산자 물가지수 나왔고 좀 시장에서 예상을 한 대로 예상치보다 살짝 낮게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12월 FOMC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전문가님은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전 아침에 이제 새벽에 내용을 보고 왔는데요. 네. PPI 도매 생산자 물가지수 근원 물가지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물가지수의 그 어떤 방향성에 대한 거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0.2%로 전월과 동일하게 나타났지만은 네. 또 추세상 인플레 고점이라는 인식이 상당히 확인되는 그런 지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제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네. 50bp 포인트의 피봇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3대 지수가 상승을 했고 단지 조금 주안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다우와 나스닥이 좀 차별화가 된다는 거. 맞아요.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나스닥 중심으로 어제도 많이 올랐고요. 네. 그래서 나스닥은 앞으로 좀 더 반등 여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주로 이제 기술주나 반도체 많이 올랐다는 게 상당히 국내 시장에 우호적이고 또 방산주가 올랐다는 게 또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네. 또 소매업체 또 인플레는 낮아졌지만은 네. 소매업체 실적이 월마트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와서 네. 경기에 대한 기대도 아직 살아 있다.
이런 점도 상당히 우호적이 아닌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 시장도 조금 기술적 반등을 마무리하면서 조정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우선은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 좀 예상치보다 낮게 전월과는 똑같이 나왔지만 조금씩 인플레이션이 조금 완화되고 있다는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피봇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력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그 나스닥이 안 오를 때는 다우는 조금씩 올랐었고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이 강하게 오르니까 다우는 사실 그만큼은 못 따라가는 네네네네. 것 같긴 한데 네네. 우리 시장에도 그 기술주들 흐름이 좀 오는 것 같더라고요. 반도체나 2차 전지주 네네, 위주로 맞습니다. 계속 상승 네네. 흐름이 나오고 네네.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기대가 조금 되는데 우리 전문가님 방산주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제 폴란드의 미사일이 네네네네. 떨어졌다 하면서 네네. 근데 그 폴란드가 사실 우리나라 방산주랑 계약을 네네. 했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서 맞습니다. 네네. 이게 조금 좀 안 좋은 얘기일 수 있지만 호재로 들어올 수 있지 않나 어떻게 그러네요. 보실까요? 예. 사실만 예리하게 보셨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방산주가 사실 많이 선반영이 돼 있습니다, 현재. 물론 방산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이제 턴어라운드 전환점이 있는 건 사실인데 사실 지금 현재 많이 반영이 돼 있어서 그 영향은 크지 않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보다는 이제 반도체나 네, 이제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에 네. 이제 주도주는 많이 이미 올랐고 대형주 쪽은 아, 그 주변주 쪽이 상당히 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일단은 강하게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최근에 좀 많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주변주에 관심을 맞습니다. 가져봐야 네네.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반도체 얘기부터 어제장 네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네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어제 그 앞서서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줬는데 그 와중에서도 반도체 섹터 관련된 이제 뭐 일명 소부장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금 뭐 네. 생각나는 거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 한 네네네네. 15% 정도 올라줬는데 이렇게 지금 저희 뭐 반도체 하면 딱 떠오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보다는 그 주변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자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네. 혹시 좀 어떤 그 중에서도 전문가님이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 뭐 종목. 테마라든지 종목이라든지 네. 있을까요? 종목은 뭐 하나 뭐 사실 풀고 뭐 종목은 시작할게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많고 근데 지금 코스닥 반등이 제가 차별화라고 말씀드렸지만 차별화 성격보다는 이제 코스피는 이미 이제 반등을 마무리했고 이제 코스닥이 그 어떤 긴축 불확실성이라든가 또 국내 이제 건설사발 이제 그 자금 경색, 신용 경색에 따라서 이제 후행해서 올라오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로 이제 2차 전지나 반도체 대형주 위주가 이제 이미 반등을 했고 네. 그 주변주로 가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소재주나 장비주 그다음에 요즘에 또 패킹 관련주가 상당히 유망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경쟁력 원천이라고 많이 나오고 네. 있어서 패킹 관련주 뭐 많죠. 뭐 SFA, 뭐 아까 말씀드린 하나마이크론, 뭐 그런 많이 있고요. 그건 여러분께 충분히 찾을 수가 있으시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그저께 같은 경우에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라든가 네. 이런 그 소재, 네. 그다음에 뭐 첨가제. 이런 쪽에 현재 지금 매기가 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2차 전지나 반도체의 주변주, 소재, 그다음에 장비 이쪽이 상당히 좀 안정성을 갖추면서도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킹 쪽이 상당히 유망할 것 같아요. 네. SFA나 뭐 하나마이크론. 네. 뭐 요즘 시장에서 제일 잘 가는 게 반도체랑 2차 전지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이제 묶어서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그 중에서도 뭐 패키징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좀 굉장히 유망하고 강하게 올라오는 것 같고요. 2차 전지 연결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2차 전지는 좀 소재 쪽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전문가님 2차 전지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네. 그 소재 중에서도 사실
2차전지 정말 네. 많이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뭐 저는 최근에 좀 소지하면은 뭐 리튬 뭐 이런 맞습니다. 것도 생각나는데 네. 아직도 리튬이 유효할까요? 아니면은 다른 쪽에 조금 더 올라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네, 지금 뭐 금속 시대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금속이 2차 전지나 반도체에 주요 소재로 사용되고 있고 또 이제 그 전쟁 여파로 네. 공급난까지 이제 가중되다 보니까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그리고 이건 가격 상승 국면이기 때문에 실제 실적에 바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니켈 쪽은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고 네. 니켈이 아니라 저 리튬은 많이 이미 많이 올랐죠. 올랐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따라갈 수 있는 게 이제 니켈 쪽에 아. 니켈 쪽 주들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저기 STX라든가 네. 그다음에 황금 맞아요. ST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2차 전지나 반도체 소재 쪽에는 니켈주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첨가제라든가 장비 이쪽의 업체들 많이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일단은 리튬 관련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그 원자재 쪽으로 본다면 리튬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겠죠. 뭐 그렇기 장기적으로 때문에 가겠지만은 매매하기는 현재 약 부담이 있죠. 그렇죠. 네네. 이제 내가 들어가면 떨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뉴스에 들어가면 떨어지죠. 네, 네, 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직 오르지 않은 거를 찾고 싶은데 그걸 이제 니켈 쪽에 한번 주목을 해보면 네, 네, 네. 어, 물론 다른 측면도 많이 있지만 니켈 쪽이 가장 좀 빠르지 않을까. 어제 또 움직임이 나왔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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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니켈 관련된 종목들 눈여겨보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연결해서 이제 STS 얘기까지 네네, 해주셨는데 네네, STS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 네네. 이슈가 하나 있었잖아요. 네네. 태백 쪽에서 예, 예, 이제 예. 2차 전지 관련된 뭐 희소금속 생산 시설 네네네네네. 유치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저는 그걸 보면서 요새 인기 많은 쪽에 뛰어드는구나 뭐 이런 네네네네. 생각을 네네네.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 사실 차트 분석도 잘 보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STX 차트로 한번 볼까요? STX 차트 네. 한번 보실까요? 지금 자리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차트가 의미하는 바가 있으니까요. 네, 차트에 사실 모든 게 다 반영이 돼 있죠. 네, STX STX.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제 상한가 기록한 종목이죠. 일봉을 한번 보면은 네. 사실 뭐 어제 상한가 나왔죠. 근데 그동안에 이거 안 올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리튬 쪽은 반영이 많이 됐는데 니켈은 어제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 뉴스가 나왔고 네. 그다음에 좀 니켈 쪽에 이제 뭐 호주인가요? 그 광산 개발한다는 게 그 전에 나왔었습니다. 몇 달 전에 나와서 맞아요. 1차로 반영이 됐었고 그다음에 어제 또 상한가가 나왔는데 지금 일봉상에 어제 상한가가 나왔지만은 주봉을 한번 보시면은 네. 이제 보시면은 주봉으로 이제 60일선을 돌파하고 이제 120일선을 돌파하는 과정이거든요. 주봉상에. 그래서 주봉상 보면은 이제 상승 추세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월봉 한번 보시면은 네. 뭐 월봉은 뭐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바닥입니다 아직. 그래서 주봉상에는 상승 추세가 들어왔는데 네. 매매 포인트를 하자 그러면은 어제 일단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거 바로 추격 매수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이격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조금 물량 소화 과정이 나올 거예요. 물론 오늘 지수가 영향을 주겠지만은 그래서 좀 조정받는 걸 보시고 네. 매수 타이밍을 잡아 보시면은 주봉상의 추세가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격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STX 차트로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어제 좀 강한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지수를 체크해 봐야겠지만은 일단 당분간 추격 매매 하시는 거는 위험한 자리일 것 같고 하지만 월봉상으로 보셨다시피 아직은 좀 바닥인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 상승 여력은 조금 지켜볼 만한 종목일 것 같다고 의견을 네,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오늘 지수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희 예상 지수 잠깐 체크하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요즘에 계속 좋네요. 오늘도 지금 양지수가 상승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0.5%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가 2,493선, 또다시 2,500선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동시호가 진입 구간보다도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확인 한번 하고 해보시면은 마찬가지로 하는 0.5% 정도 올리면서 749선, 코스닥 마찬가지로 75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8시 40분부터 해서 계속해서 좀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장이 또 밤사이에 오르면서 우리 지수 그 영향을 또 조금 받아가는 모습이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 하회한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바람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개장하고 나서 지수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과 어제장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관련해서 STX 차트까지 확인을 해보고 왔고요. 사실 어제 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흐름이 나왔던 거는 아무래도 바이오 쪽이 아닌가 싶어요. 세 종목이나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고 그거 말고도 뭐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분위기였는데 이걸 바이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사실 코로나 관련에 좀 몰려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뭐 재유행의 얘기가 나오면서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상한가 기록했던 종목이 일단 일동제약, 홀딩스 그리고 신풍제약 우선주가 이제 거래 제한폭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관련해서 진단 키트라든지 백신, 뭐 치료제 이런 이슈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올랐던 것 같은데 전문가님 혹시 그 중에서 그러면은 이 수많은 관련주 중에서 좀 눈여겨 보시고 있던 종목도 있을까요? 종목보다는 섹터 쪽을 말씀드리면은요. 섹터 쪽 할까요?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가 지금 이제 반도체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주요한 이제 그 어떤 성장 섹터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오름세는 이제 겨울에 이제 코로나 재유행의 어떤 그런 우려 때문에 백신 관련주, 그다음에 진단 키트 관련주 이런 주들이 우선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게 주도주로 나서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신약 개발 이런 쪽에 그 제약 바이오도 사실 많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진단 키트라든가 백신 관련주는 상당히 시세가 나왔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신약 개발 이런 성장 모멘텀이 있는 주들이 좀 더 시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가장 주의하실 점은 현재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실물 경기는 안 좋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도 과거와 같이 어떤 기대라든가 이런 성장성 측면만 보시기보다는 실제로 그 실적이 나오고 있는지, 그다음에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이걸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약 쪽 가는 종목들을 보면은 대부분 실적이 현재 나오고 있고 수익이 실현되고 있는 종목들이 그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실적을 보시는 그런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제약 바이오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일반 제약주 신약 개발 쪽에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많습니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백신 쪽에 올랐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녹십자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사실 실적이 나오면서도 신약 개발 쪽에 상당히 안정성도 확보된 종목이거든요. 녹십자요? 네, 그런 종목도 괜찮을 것 같고 제약주가 더 갈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그 시장이 조정하기 때문에 제약주가 더 가죠. 네, 일단 제약주 관련된 흐름 앞으로 좀 밝게 보고 계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들이 좀 우리가 투자할 때 주의할 부분이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이게 뭐 2상까지 잘 왔다 하더라도 3상에서 조금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또 갑자기 훅 떨어질 수 있는 게 관련 주들이다 보니까요. 조금 더 좀 이제 실질적인 어떤 성과가 있는 그런 부분에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어제는 일단 뭐 최근에 장이
큰 이슈가 없다 보니까는 조금만 뭐가 있으면은 좀 확 올라오고 그런 형태로 가는 것 같긴 한데요. 어제 일단은 우리 코로나19 백신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큰 움직임을 보였고 관련해서 뭐 의약품 섹터라든지 의료정비 섹터에서 좀 강한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자, 일단은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거 종목으로 하나만 더 연관해서 네. 여쭤보면은 카나리아 바이오가 어제 장에서 상한가 이제 터치하고 내려오기는 했지만 한 26% 정도 네, 오르면서 네, 네, 마쳤는데요. 이 카나리아 바이오도 사실 이슈가 있었더라고요. 뭐 난소암 치료제가 원래 쓰던 물질이 조금 안 좋게 나오면서 새로운 또 희망인데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네. 네, 네. 카나리아 바이오 어제는 좀 강한 움직임이 나왔지만은 오늘도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시고 투자하실 때는 유의해야 할 종목일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카나리아 바이오 지금 바이오 얘기가 나온 김에 잠깐 여쭤봤고요. 그리고 어제장 이슈 있었던 부분 또 그 통신 서비스 업종이 네.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이거를 다각화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엔 통신 서비스 업종이 올랐던 이유는 일단 이번 달 말에 애플페이가 그 국내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을 할 것 같다라는 소문이 있고요. 그리고 네옴시티랑 5G를 연관을 짓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또 그리고 이제 HFR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이 나온 부분도 있고 또 노키아랑 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소식이 있으면서 관련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혹시 전문가님은 이 통신 서비스 뭐 한국정보통신 이런 관련 종목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시장 흐름상에 이제 시장이 이제 어떤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방어주 쪽에 통신주라든가 제약주, 헬스케어 같은 이런 방어주 쪽의 움직임이 나온다고 보시는 게 일차적인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통신 서비스,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거치면서 4차 혁명 이제 부각이 되면서 네. 어떤 인프라, 통신 인프라 쪽의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관점이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5G 통신 쪽에 인프라 투자가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전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실적들은 안 나왔죠. 그 대부분이 적자 상태였는데 네. 이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제 그 실적 측면에서 어떤 수익으로 전환되는 그런 업체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전환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HFR 같은 경우에도 네. 작년에 이제 매출이 급증하면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 뭐 선발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노 와이어리스 같은 종목이 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에 네. 이제 흑자 전환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수익 전환 모멘텀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KMW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네. 적자 상태예요. 이 업체는. 그러나 이제 안정성이 담보가 돼 있고 이 업체는 아마 내년부터 흑자 전환이 되지 않을까. 크게 보시면 통신 서비스 주들은 시장이 조정 들어가면서 모멘텀이 나오고 또 어떤 수익의 전환점이기 때문에 네. 현재 시점에서 상당히 유익한 섹터가 아닌가. 아까 말씀드린 니켈 쪽하고 네. 이 통신 서비스 쪽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방어주 쪽에서는 통신 서비스 쪽이 괜찮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전문가님 현재 주목해 보고 계신 섹터로는 앞서서 2차 전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니켈 관련 종목들 그리고 지금 얘기가 나온 통신 장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또 경기 방어주로 좀 엮일 수도 있겠고 앞으로의 인프라 개발 사실 저희가 지금은 5G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뭐 6G까지 네. 내다보고 있는 네, 상황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던 HFR이라든지 이노와이어리스 또 KMW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의 전망이 밝을 것 같다라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런 거 잘 귀담아 들어서 새겨 놓으셨다가 한번 장기적으로 지켜보시면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께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물어보고 싶으신 부분들, 얻어가고 싶으신 부분들 있으시면은 저희가 방송에서보다 더 가깝게 만나보실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뒀습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은 전문가님께 직접 이제 여쭤보실 수 있을 텐데요.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한 번 더 안내 드리고 가볼게요. 샵 3989번 5글자 번호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현홍 혹은 밀키트라고 남겨주신다면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그 안에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시면 여러분의 이제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문가님께 이제 통신 서비스 관련된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 전날에 좀 많이 빠졌던 섹터가 어제 많이 올라온 섹터가 있죠. 대부분 짐작을 하실 것 같은데요. 게임주들이 그 미국의 FTX가 이제 거래소가 파산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서 사실 저는 그 충격이 좀 더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어제 하루 만에 바로 좀 회복을 했더라고요. 우리 전문가님은 게임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좀 크게 보신다 그러면은 물론 FTX 영향도 있지만은 근데 미국에서 긴축 완화 기대감이 오면서 네. 게임주가 사실 대표적인 성장주거든요. 사실 뭐 차입을 많이 하지는 않는데 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미래 가치가 많이 하락을 했죠, 금리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 조절 가능성이 나오면서 네. 이 대표적인 성장주인 게임주에 대한 미국도 마찬가지고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 가상화폐 관련된 게임들이 있긴 있습니다.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있는데 네, 좀 영향을 받긴 받았는데 좀 더 큰 패러다임에서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다시 반등을 했고 이런 게임주의 그는 좀 더 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지금 중국 정상회담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저희 중국에서 매출 포션이 크거든요, 게임 업체들이. 그것도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게임 업체들이 사실 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미 상한가도 나왔고 올라서 조금 아직 더 오른 종목들 이런 종목들 꽤 눈에 보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시면은 네. 게임주도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그 저는 이제 왜 이번 주 당장 내일부터 시작인데 부산 그 백스코에서 지스타 뭐 국내 최대 게임 쇼라고 불리는데 지스타도 시작을 하고 하면서 이 게임주가 사실 좀 그 이슈가 있으면 단기적으로 빠졌다 단기적으로 올라오나 했는데 전문가님 의견은 게임주들 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앞으로 같다. 가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성장주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뭐 많이 올라온 어제장 같은 경우엔 네오이즈 홀딩스라든지 액토즈 소프트 이런 종목들은 10% 한 15% 정도 네네. 강하게 올랐는데 덜 오른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찾아보면은 이제 좀 더 나중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세한 종목 찾는 거는 오픈 채팅방에서 그리고 저 도와주실 게임즈 거예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 쭉 찾아보니까 네.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넥슨 게임즈 그다음에 뭐 펄어비스 이런 너무 종목들은 사실 대표적이죠. 안정성이 확보된 게임주거든요. 근데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그래서 좀 쭉 내용 보시면은 도움되지 않으실까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오, 네, 우리 게임즈 중에서도 뭐 대표적인 카카오 게임즈, 넥슨, 펄어비스 이렇게 좀 대표적으로 알려진 종목들도 아직 덜 올랐다. 그러니까 좀 지켜봐 보시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전문가님 한번 찝어주시고 가셨습니다. 게임즈 관련된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통신 서비스 게임주 얘기를 했고 좀 빠졌던 종목 얘기를 하나만 해볼게요. LG화학이 이제 그 전날에는 꽤 올랐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IRA 때문에 그 배터리 양극재 생산하는 공장을 짓겠다라고 하면서 장 초반에 오르다가 이제 LG화학 측에서 그거 아직 미확정이라고 보도가 나오면서 어제 2% 넘게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화학 쪽이 좀 부진하다가 다시 올라오는가 싶더니 어제 또 이렇게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한데 혹시 전문가님은 LG화학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뉴스의 영향이 있죠. 있는데 뉴스에 없을 순 없어요. 뉴스에 팔라 그러지 않습니까? 정식 격언인데 네. 제가 볼 때는 뉴스보다는 사실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어떤 차익 매물 소화를 위한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물론 개별적인 이슈도 있겠지만은 그런 기술적 측면에서 네. 그 단기 그 어떤 반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주도주들은 이제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갔고 네. 이제 주변 쪽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다,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LG화학 어제 장에서 내려왔던 부분은 단지 좀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조정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요. 이런 대형주들은 좀 그냥 믿고 그냥 묻어두면 되는 걸까요? 네네. 근데 지금 조정이 네. 나온다 하더라도 어떤 가격 조정보다는 이미 추세는 전환이 저는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 추세 전환된 상태에서 네. 기술 어떤 그런 기간 조정 성격이기 때문에 현재 못 오는 종목들은 가지고 계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시장이 그리고 지수가 좀 완전히 턴어라운드가 됐다고 해야지 좀 믿고 내가 조금 더 가져가 볼 만한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은데요. 혹시 잠깐 시장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자면은 그 계속 턴어라운드 언제 하고 있었는데 보통은 뭐 올해 말 내년 초쯤이라고 보시는 시각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제 근데 연말이 다가오고 뭐 올해가 거의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으니까 전문가님은 이제 턴어라운드 됐다, 이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실까요?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장이나 미장이나 계속 좀 상승세를 네. 타는 것 같긴 해서요. 네. 현재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기술적 반등면이 일단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주요 원인이 이제 긴축 완화였죠. 그러나 또 하나 큰 변수가 사실 경기거든요, 경기. 네. 그래서 이제 주안점이 이제 금리 쪽에서 경기 쪽으로 전환이 현재 되고 있어요. 그러나 실물 경기는 사실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더 안 좋죠. 네. 그런 불확실성이 큰데 일단 그 주가는 선행되지 않습니까? 미리 반영돼서 사실은 내년 경기를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은 있지만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지수 같은 경우에 이제 월봉 차트 한번 보시면은 오, 네. 지금 그 60일선을 하향했었죠. 하향했다가 다시 이제 긴 양봉이 나왔지만은 네. 다시 음봉을 감싸는 양봉들이 나오고 있어요. 60월선을 다시 돌파하면서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바닥은 탈피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나 이게 이제 기존에 이 악성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네. 많고 이제 경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 국면을 나타낼 겁니다. 연말까지는. 그러나 크게 보면은 이제 바닥은 탈피해서 점진적인 반등 추세에 들어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일단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지수도 또 차트로 설명을 한번 해주셨는데요. 전부 선반영하기 때문에 내년末까지도 이미 선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올해까지는 좀 변동성이 있을 그렇습니다. 수 네네. 있다라는 네네. 의견을 주셨고 하지만의 바닥은 어느 정도 잡혔다고 네, 보시는 네네,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변동성 얘기를 해주시는 와중에 잠깐 체크를 했는데 지수도 오늘 역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 9시 7분 30초가량 지나고 있고요. 지수 잠깐 수급 상황과 더불어서 체크를 하고 넘어갈 텐데요. 아까 예상지수 상승 출발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시작은 일단은 갭 띄우고 출발했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장 시작한 지 7분 만에 하락 전환에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0.24% 빠지면서 2,474선으로 다시 내려온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마찬가지 0.3%가량 내렸습니다. 742포인트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환율이 최근에 정말 이 표현이 딱이라고 생각하는데 롤러코스터처럼 많이 올랐다가 많이 내렸다가 좀 종잡을 수가 없다 싶은데요. 오늘도 지금 장 초반에 지금은 이런 정도 내리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316원 50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신다면은
일단은 양시장에서 개인은 사고 있습니다. 거래소 먼저 보실게요. 개인은 1,200억 정도 강하게 담고 있고요. 대신에 그 물량을 외국인이 그대로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현재 80억가량 담고 있고요. 코스닥 체크해 보시면은 코스닥에서는 개인만 지금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740억 정도 사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우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부터 외국인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지수가 좀 하락 반전한 게 아닌가 싶고요. 조금 더 힘내서 다시 빨간불 올라와 주는 모습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제 그 UAM 보다는 AAM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게 맞겠죠. 미래항공 모빌리티가 그 인도네시아 쪽에서 이슈가 있었더라고요. 현재 지금 이제 우리나라 장관분들께서 인도네시아 발리에 방문해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지금 신수도를 옮기려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스마트시티 건설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고 우리나라 뭐 대기업들이 또 MOU를 체결했다 이런 이슈가 나왔는데 관련해서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AAM 관련 종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목으로 보신다면은 PC 디렉트 드론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데 어제 한 26% 정도 상한가 가까이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이 UAM, AAM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인도네시아가 사실 좀 잘 풀린다면 지금 수혜를 많이 입고 있는 네옴시티처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UAM이 상당히 성장 산업이죠. 성장 산업이고 이제 인도네시아 현재 정상회담 하면서 네. 그런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떤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모멘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UAM 아까 말씀하신 대로 PC 디렉트 같은 경우에 보니까 네. 안 올랐습니다. 아직 많이 안 올랐어요. 그래서 그래요? UAM 관련주도 다른 거 쭉 보니까 네. 조금 이제 1차적으로 많이 상승한 다음에 좀 조정 과정을 거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네. 현재 또 시장이 조정 가면 이제 개별 테마주로 가기 때문에 네.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선발주 이미 고점을 찍은 종목들은 조금 조심하시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제 그 2, 3차 네. 후발주들 중심으로 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PC 디렉트 어제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 지금 장 초반에는 다시 약보합권에서 아직은 방향성 뚜렷하게 잡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1350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PC 디렉트 같은 경우에도 좋아 보이지만은 이렇게 선발주자로 치고 올라오는 것보다는 저희는 아직 이제 올라오지 않았을 때 들어가서 이제 올라왔을 때 수익을 보는 걸 대부분 원하시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발주자들의 어떤 종목이 있는지 UAM, AAM 관련된 종목들 한번 찾아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PC 디렉트 그리고 어제 이슈 있었던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관련된 얘기 들어봤습니다. 시간상 하나 정도만 더 잠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코스피에서는 사실 운수창고 업종 많이 올랐는데 네네. 그 중에서 제 위에 있었던 게 페노션이 아닐까 싶어요. 페노션, 네. 네네. 3분기 호실적이 나왔고 원래는 좀 컨테이너선 뭐 이쪽에 벌크선 쪽에 치중돼 있었던 영역을 컨테이너선이나 이제 핫한 뭐 LNG 선박으로 확장을 하면서 대한항공과 더불어서 우리 페노션이 빠르게 좀 움직였다 그러면서 이제 힘들 수 있었는데 잘 극복을 하고 바로 실적을 좀 상승으로 돌렸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페노션도 우리 차트로 한 번만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페노션이 사실 기관하고 외국인이 많은 사람 차는 종목입니다. 예, 맞아요. 메이저 선호주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 일단 현재 120선까지 반등 나왔습니다. 지수와 거의 같은 모양새죠. 네. 지수와 거의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펀더멘트 측면에서 사업 다각화 통해서 네. 성장성이 이제 부각되고 있는데 조금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120일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조금 이제 지수 마찬가지로
한 11선이나 21선까지는 조정을 염두에 두시고 조정이 왔을 때 한번 매수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페노션 간단하게 차트 분석 통해서 들어봤는데요. 일단 현재 어제 오늘까지도 121선에 지금 다가서면서 우리 지수 움직임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페노션이 조금 이번 달 11월 7일 정도부터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높은 자리에 있을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시도해 보신다면은 앞으로 좀 좋은 결과를 네, 가져다 줄 맞습니다. 종목이 아닌가. 또 페노션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자, 페노션 관련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지금 9시 14분 4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종료까지 5분 정도 남은 상황이네요. 김현웅 전문가님과 어제장 얘기 그리고 이제 오늘장 얘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전망 들어보고 또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오늘의 팍스 밀키트까지 들어보면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자, 그럼 전문가님 오늘 일단 장은 조금 빠지고 있어요. 네. 오늘 주목해 볼 만한 부분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가면 좋을까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제 코스피는 조정이 임박한 시점이었는데 네. 조정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5일선 5일선은 지지되고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은 네. 한 10일이나 20일 정도까지는 조정이 되는 게 사실 정상적인 거거든요. 기술적 반등했다는. 네. 그래서 좀 조정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코스닥은 저는 이제 추가 반등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역시 이제 코스피를 따라가는 종속성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금일은 조금 조정을 염두에 두시면서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시세 안 좋은 것들은 좀 차익 실현 필요해 보이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방어적 측면의 주들, 그 다음에 2차 전지 반도체 주변주, 그다음에 실적이 동반되는 개별성 테마주 네.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격 조정 측면이 아니고 기간 조정이기 때문에 종목별 움직임은 많이 나올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말씀드린 세 가지 섹터 네.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릴 힌트 수 있겠습니다. 주셨던 네네. 부분.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 일단은 조정 국면이다. 그리고 코스닥은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예상이 됐었지만 아무래도 코스피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제 좀 수익이 나온 부분들은 오늘 조금씩 정리를 해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주목해볼 만한 테마 저희 방송 끝까지 집중해서 보신 분들이라면 전문가님께서 디테일한 종목까지 자세히 힌트를 많이 드렸으니까요. 한번 다시 되돌아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리 옮겨서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오늘의 팍스 밀키트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김현웅 전문가님과 오늘 방송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 말인즉슨 오늘의 팍스 밀키트 공개해드릴 때가 됐다는 뜻이겠죠? 자, 전문가님, 오늘 팍스 밀키트 어떤 부분으로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물론 시장은 조정 측면에 들어갔지만은 좀 큰 패러다임에서 성장주에 관심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 시점이라 저는 어떤 그 성장주의 대표적인 성장주인 게임주가 오늘 같은 조정장에도 좀 큰 추세로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밀키트는 게임주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김현웅 전문가님께서 오늘의 믹팍스 밀키트로 준비해 주신 섹터는 바로 게임주였습니다. 게임주 관련된 자세한 얘기 저희 아까 방송 중에도 알려드렸으니까요. 그 부분에서 충분히 힌트를 찾아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세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신 분들께만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보내고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다양한 얘기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팍스 밀키트 바로 게임 관련주였고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아쉽지만 또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김현웅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또 오늘 장 얘기 잘 정리해서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저희 또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내일도 함께해 주실 거죠? 내일도 풍성하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